거래량 걱정이랑 그 금리 인상 걱정하시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런 두 가지 것들이 미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시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거시적인 면에서 어떤 거를 이제 파악해서 보면 조금 이 큰 아웃라인을 볼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거나 조금 예견하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 관련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 낸 거를 통해서 8월 주택통계 발표를 하죠. 국토교통부에서 월마다 주택통계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전부터 중요했던 거는 거래량이 상당히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그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볼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흐름에 바뀌게 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 구간을 잘라서 보셔야 되는데 그 구간을 자르기가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파악하고 어디서 잘라야지 지금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올해 들어가지고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전후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나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1월의 분위기부터 4월까지 그게 공시지가 발표까지 쭉 이어지다가 5월 달부터 8월, 7, 8월 이때까지 그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5월부터 달라진 거고 다시금 이 8, 9월 이때 다시 좀 바뀐 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 거래량으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전보다 점점 안 좋아지는 게 거래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를 보자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뭐 식물을 키운다고 해요. 그럼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키울 때 햇빛을 잘 주는 게 이제 거시경제예요.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햇빛이라고 하면 그 햇빛이 잘 비추고 환경이 좋을 때는 각 꽃들, 각 식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식물이 좋으면 뭐 장미 같은 거 예쁜 걸 막 예쁘게 피워서 가치를 인정받고 해서 그 각 물건의 개별의 특성, 그러니까 미시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해서 상승 요인을 봐서 내가 그 가치 평가를 잘하면 수익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박스 안에 이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이 햇볕 자체가 지금 흔들려가지고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 환경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는 이 개별 꽃이라던가 식물의 특성보다는 얼마나 이 식물들이 생존력이 높으냐, 방어력이 높으냐가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그 가치를 각광받을 수 있는 면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5월 이후로는 이제 햇빛에 의해서 그 각 개별 물건의 특성을 잘 살리는 애들이 가치를 그나마 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 방어력이 높은 그러니까 인프라가 좋고 실거주자가 좋고 그러니까 호재가 막 그러니까 약간 꽃 같은 경우 가치를 새로 받는다고 하면 약간 호재들에 의해서 막 각종 양념을 하고 막 그 장식을 해서 가치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거는 사람들이 가치로 인정해주지 않고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방어력이 있냐에 따라서 가치를 재평가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관점이 바뀌어서 지금 이 8월 달에 나온 주택 통계 발표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5월 달 이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평가하고 시장 흐름을 보려고 했을 때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꼼꼼하게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주택 통계 발표를 보면 미분양이 33,000호, 매매 거래량이 36,000건, 인허가가 34만 7만 호 정도 된대요. 1월 달부터 8월까지 누계래요. 미분양 주택으로 봤을 때 지금 미분양이 왜 중요해요?
미분양이 얼마나 쌓였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구가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분양 주택이 중요한데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32,722호로 전월 대비 4.6%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전국 4.6%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0.7%가 증가했고 지방은 오히려 3.6% 증가해서 오히려 수도권이 지금 10.7% 증가해서 오히려 수도권의 미분양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형 미분양은 11.9%, 소형 85제곱미터 이하는 3.9%로 증가해서 오히려 30평대 이상 중대형이 11.9%로 오히려 미분양이 좀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30평대 갖고 있는데 공급 물량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20평대보다는 30평대가 훨씬 가격적인 타격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요 문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에서 나오면 아 얘는 증가했고 얘는 감소했고 아 그러네라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시장과 연결해서 아 그래서 30평대 애들이 더 많이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더 안 좋은 거죠.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애가 중공업 미분양인데 오히려 얘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대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미분양 현황의 지도가 나오고 지금 2009년 3월에 16만 5,641호로 미분양이 정점을 찍었었는데 이때 어땠어요? 이때가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2년까지 미분양이 좀 있다가 그 이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최근에 가격이 조금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이전에 정점을 찍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그거와 비교하면 조금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에 대해서 크게 걱정해서 이게 이 미분양 때문에 하락이 주도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주택 매매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20년 8월에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35,53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8월에, 그러니까 2022년 7월, 한 달 전이랑 비교하면 10.3%가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5월 이후로 또 감소를 했는데 지난달과 비교해서도 10%나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다. 그리고 전년 동월이라고 하면 21년 8월에 대비해서는 60.1%가 감소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1년 전 8월이랑은 거래량 자체가 지금 반토막이 난 것도 아니고 60%가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건지 체감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8월 누계로 봤을 때 전년 동기로 해가지고 8월까지 누계로 했을 때도 47.7%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월부터 8월까지 합계된 그 주택 매매 거래량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47.7%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이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20년도가 연두색이고요. 이 파란색이 21년도고 요거 빨간색 줄이 22년도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받은 적 있을 거예요. 다른 연도에 1, 2년 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5년 평균이 이 면인데 이 면에 반토막을 낸 상태로 22년도가 시작을 하고 거래량이 점점점 그래도 5월까지는 증가하다가 5월부터 다시금 거래량이 더 내려와가지고 거의 지금 막 바닥과 붙으려고 하는 분위기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평균으로 했을 때 중간치보다도 훨씬 내려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를 보면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다시금 바뀐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한 번 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5월부터 해서 다시금 거래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을 봤을 때도 똑같이 5월 이후부터 거래량이 더 줄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이랑 서울이랑 지금 비슷한 분위기로 거래량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전반적인 요새 분위기가 왜 더 안 좋지? 거래량이 이전보다 훨씬 떨어졌다. 그래서 수도권은 전월 대비 17% 감소했고요. 작년 동월 대비 66.7%가 감소했으니까 수도권은 작년에 3분의 1 토막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지역별로 전년 동월 대비 54.3%로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역별로 좀 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전월세 거래량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전월세 거래량은 아예 그래프로 완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월세 거래량은 반대죠. 21년, 20년도보다 오히려 전월세 거래량이 확 늘었고, 5월에 특히나 전월세 거래량이 확 튄 걸 알 수 있어요. 서울도 5월에 전월세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고, 오히려 지금 7, 8, 9월에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안 좋고 거래가 많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5월 달에 좀 이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건, 이때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월세 신고제 이제 마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신청 안 하면 벌금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아마 밀린 거를 거래를 신고를 해서 이때 좀 올라간 면이 있었다라고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까먹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별 전월세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5년 8월 평균 했을 때 35.2, 전국적으로 35.2%나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매매 안 하고 전월세, 임차 시장으로 많이 돌아섰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 전세 거래량은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오히려 전세도 조금 꺼리는 분위기라서 전월 대비 2.9%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에는 7.5%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똑같이 작년 8월쯤에 전세를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전세를 거래 안 하고 월세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7.5% 감소했다라는 거. 그래서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2.9% 증가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1년 8월에 작년 8월과 비교해서 26.3%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세 거래량이 늘었다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8월 임차 유형별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월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65.9%, 수도권은 68.5%, 서울은 63.9%, 지방은 71.3%, 5년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이만큼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전과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이 또 조심할 건, 인허가 실적이 최근에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10년 평균,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봤을 때 이 연말에 조금 21년, 20년, 21년에도 좋아졌는데, 최근에 또 정부가 바뀌면서 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혜택 같은 걸 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허가 실적이 좀 늘어나긴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건, 인허가는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는 거예요. 착공이 되고 분양이 돼야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 착공 실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했대요. 보이시죠? 오히려 감소했대요. 착공 실적은. 그래서 연간 8월 누계 착공 실적 추이를 보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보시면 20년, 21년에 비해서 22년도는 착공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공급 물량 270만 호 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지 지금은 착공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분양 실적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전국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8.7%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누계 실적 대비 똑같이 착공 실적도 그렇고 분양 실적도 그렇고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우리가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면에서는 지금 딱히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 입주하는 실적으로 보면 20년, 21년, 22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6.2%가 증가했대요. 그래서 준공 실적은 어때요? 이전에 2, 3년 전에 해놓은 거가 이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준비했던 물량이 지금 반영이 돼서 그래도 6.2%는 증가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인허가 물량이 좀 많으면 나중에 예비적으로 나올 게 많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착공, 준공, 입주 이런 것까지 챙겨서 보시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요런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될 자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라서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보시면 인허가 물량은 늘고 있지만 착공, 분양, 준공은 그냥 줄어들거나 비슷하다. 그리고 주택 거래 현황을 보면 지금 월별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2년 5월에 전월세만 이제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올라간 면이 있지 매매 거래 추이량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역별 매매 거래량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지금 찬물을 계속 끼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기준금리가 0.75% 오르고 10월 달에 또 한 번 하느니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한 번 찬물을 뿌리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 이전에 그 전날에 우리 조정지역 해제하는 그 발표를 시원하게 해줬었잖아요. 뭐 지방은 다 풀어주고 세종 빼고 다 풀어주고 이제 뭐 수도권에서도 몇몇 지역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풀어진 이유가 사실은 나라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조금 이 찬물을 뿌리는 것에 대한 효과를 조금 좀 덜해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답이 그 조정지역 해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게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자산의 70% 이상을 대부분 집으로 갖고 있어요. 집이 자산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집값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자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크게 줄었다고 생각이 들겠죠. 다른 것보다 뭐 1%, 2%의 자산보다는 70% 이상의 자산이 줄었을 때 훨씬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값이 줄면 소비를 좀 줄여요. 자기가 주식을 하다가 또는 비트코인을 하다가 좀 돈을 날렸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뭐 치킨 한 마리 더 사 먹을 거 안 사 먹고 아이들 저녁 반찬에 뭘 하나 빼지는 않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저녁 외식할 것도 한 번 덜 외식하고 마트 한 번 더 갈 거 조금 한 번 더 적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의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기업이 아무래도 매출이 줄게 되니까 경기 침체가 연달아 이렇게 연결고리로 되면서 그게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경기 침체로. 그래서 그 부분을 나라가 좀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이 거래량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여러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이제 부동산 투자는 하면 안 돼. 거래가 점점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5월 이후로 거래량이 더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왜 거래량이 더 안 좋아지는데 왜 희망을 가져? 쟤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데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거래도 잘 되고 부동산이 반응이 없으면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규제를 더 완화하는 속도를 좀 느리게 할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더 얼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수록 규제를 풀어줄 만한 요소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구간 자체가 좀 짧아질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뜨뜻미지근하면 이게 그 기간 자체가 어려운 그 시기 자체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화끈하게 짧고 굵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정지역 해제 발표도 첫 번째 해제 조정지역 해제할 때 어땠어요? 뭐야 이건 해제한 거야 만 거야.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가게 해제를 했는데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다 보고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정말 한 방에 그냥 다 조정지역을 지방을 다 빼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 짧고 굵게 분위기 안 좋으면 규제 완화하는 속도라던가 규제 완화 정책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순간 분위기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길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으셔도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짧고 굵게 가면 분위기가 반전되는 속도나 그 기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이 더 안 좋아지고 이렇게 상황이 딱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보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더 희망적으로 보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 좀 놓치지 마시고 아마 10월에 금리 인상하느니 또 발표하면 되게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실 텐데 어 그렇게 힘들어만 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걱정할 시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오늘 10월 첫 번째 주 라방에서는 요 내용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